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18일이고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다행히 1.4%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모습도 아니고 강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던 단기 이런 음봉으로 죽었던 갭 구간을 양봉으로 메꾸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이 5일선이 강하게 각도를 세우면서 꺾이고 있는 하락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단기 하락 추세의 연장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강한 이 반등의 시그널은 미국 시장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 우리 시장도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갖 악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 넘게 내리면서 2,500만 원대, 2만 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일주일 동안 무려 35%가 빠졌습니다. 자, 위험 자산에 속하는 특히나 이제 강한 위험 자산에 속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폭락이 일어났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주봉으로 좀 보자면 뭐 거의 쉴 새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직 확실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위험 자산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이런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도 이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하락률이 30%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27% 정도 빠진 걸로 아는데 27.4% 정도가 빠졌네요. 보통 한 30%대 가까이 빠지게 되면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반등 모멘텀이 전혀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하락 압력을 주는 모멘텀들은 오히려 많은 반면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뭐 싸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진입을 하는 시장에 어떤 매수 대응을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락 목표치를 잡을 때 역의자의 목표치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보면은 요렇게 한 차례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자,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거는 뭐 페이크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제 살짝 반등 줬다가 요런 식으로 역행자로 빠졌죠. 자, 이때 이제 역행자의 목표치가 요 하락폭만큼 이 고점 대비 다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하죠. 요 하락폭만큼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이런 역행자의 이제 목표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기술적인 역행자 하락 목표치 잡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한번 찍고서 요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N자 반등을 주고 여기가 이제 최고 고점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 하락분에 대한 역N자의 목표치를 잡아보면 대충 이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목표치는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로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본다면 대략 한 2300포인트, 23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저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를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 차례 또 충격이 온다면 저 자리까지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하락 추세도 우리 시장은 전혀 이제 5일선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빠르게 각도를 하락으로 찍어 누르는 5일선의 각도 보이시죠? 이런 단기 급락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한 좀 반등 모멘텀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양봉을 강하게 뽑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아예 투매가 떨어져서
깊게 하락을 줬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나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져야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투매가 좀 일어나야 돼요. 투매는 강하게 이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하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개파락을 시켜놓고 음봉으로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죽는 경우가 이제 진짜 공포스러운 투매 구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뭐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던 게 이제 최근에 어,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파락 이후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투매 구간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최대의 공포 구간이 되겠죠. 자, 요때는 코스피가 2%까지 갭상승을 일으켰다가 마이너스 9.54%까지 빠졌으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11%가 빠진 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구간이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시장이 11% 정도 빠지면 종목은 뭐 거의 15%에서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막 진짜 널립니다. 이제 그런 구간이 투매 구간인데 지금 시장은 급락은 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한번 투매가 좀 일어나긴 했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투매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하락 구간이 조금은 또 한 번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N자형 하락 목표치를 좀 잡자면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서 이렇게 하락을 한번 줬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 N자 폭을 가져간 이후에 다시 이제 역N자로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 목표치는 대략 한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이 정도 구간 되는데 여기가 이제 750포인트 구간 정도 되죠. 그리고 최저점이 한 734포인트 정도 되니까 맥시멈 한 700에서 750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한 투매는 아직 한 번, 요 자리에서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저점을 이탈을 하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사실 더 공포스러운 이 투매 물량이 떨어지는 건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 어떤 또 한 번 공포스러운 하락 국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도 좀 투매가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접근하는 건 가격적인 구간이 종목이 좀 싸 보인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이 시그널, 지표들을 좀 보자면 그런 지표들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들도 글로벌 공급망 둔화 우려, 중국의 이제 상하이 봉쇄 이런 일들 때문에 공급난이 생기면서 이 물류 대란 같은 경우도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타결이라든가 글로벌 국가들의 중재에 의해서 전쟁이 뭐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면 진짜 시장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의 기대감은 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마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 확실한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강한 반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그널조차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언제 이제 저점을 만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강한 반등 시그널이 만들어졌을 때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아니면 기술적인 차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